네, 현재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일단 랠리가 지금 좀 쉬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이번 주가 뭐 시장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대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프로그램 시작하고 굿모닝 마켓부터 지금 이제 국제금융센터 리포트에 네. 이르기까지 쭉 코너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를 월가에서 왜 다들 뭐 바닥도 아직 못 봤다 그러고 네. 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예. 그러고 뭐 이렇게 왜 은근히 빠지기를 기대하거나 전망하는 얘기들이 많지 싶은 생각이 드실 혹시 거예요. 그쪽으로 그들이 베팅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어쨌거나 최근 들어서 좀 1월 들어 너무 급하게 올랐고 원래 이 권투에서도 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들어가다가 예. 갑자기 맞는 그 카운터 펀치라 그러죠. 예. 그거 맞으면 못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막 무대 보러 들어가다가 한 방 맞으면 그냥 앞으로 푹 쓰러지면 영 못 일어나는데 살짝 지금 이번에는 FMC를 막상 이제 하루나 이틀 앞두고 나니까 갑자기 그동안 너무 시장 달려온 거에 대해서 연준이 또 무서운 얼굴을 할까 예. 조금 이렇게 걱정스러워하는. 그러니까 뭐 베이비 스텝은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무슨 얘기할까 이런 것 그러니까요.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뭐 산업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겨울 왔다. 아니 또 어디는 또 봄이 오고 있다는데 왜 반도체 쪽은 네. 여름하고 가을은 어디 가고 봄 아니면 봄 아니면 겨울이에요. 겨울. 우리 저는 언제 슈퍼사이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예. 참. 예. 그럼 저희 시장 이야기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와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시장 방향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지금 그동안 좀 랠리를 보여줬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건데 이러다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방향이 바뀌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일단 뭐 1월달 제가 2,180에서 2,450 정도를 좀 봤는데 예. 어제 종가가 2,450선이거든요. 네. S&P가. 그래서 얼추 그냥 제가 그냥 짐작했던 수준에서까지는 일단 반등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난 그 12월달에 워낙에 좀 증시가 빠졌다가 그리고 연초 또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모습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더니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고 그 네. 이후로 쭉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는 것에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2월 달로 넘어갈 건데 좀 증시가 약간 슬로해진다. 그러니까 약간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단기적 고점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고점. 대표님 보시기에 요즘 이렇게 섹터별 움직임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이렇게 타당하다 내지는 납득이 된다 보세요? 아니면은 저게 왜 저렇게 잘 가고 저쪽은 왜 못 가지 싶은 게 좀 있나요? 일단 1월 달 제가 특징 섹터 크게 두 네. 개를 꼽아보자면 예. 결국 AI하고 AI. 로봇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큰 틀에서 볼 때는 자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결국 사람으로 지은 뇌가 되겠고요. 로봇은 이제 팔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결국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을 일부는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부도 지금은 대체를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신기술들이 많이 고도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항상 그 기술주, 특히나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많이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올 것들이 예상됐던 것들이었는데 인공지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올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전반적으로 지금 섹터 자체가 강해졌고요. 종목들도 생각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여러 기업들 많이 탐방을 다니고 있었고 예. 과거 사실 인공지능이 16년도, 17년도 이때도 좀 핫했습니다. 그 네. 당시에도. 네. 그때 이후로 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종목의 풀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산업에서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더 과거 대비 테마가 좀 약간 줄어들고 산업화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 그 무렵에 한번 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시세 났던 종목들이 네네. 그 이후에 또 거의 원위치 하다가 이번에 또 이제 팡 튀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이정호 대표께서는 여기저기 탐방 다니시니까 그때 하고 한 뭐 6, 7년 지난 지금 하고 탐방을 가보시면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좀 진전이 보이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16년도, 17년도 그때 사실 왜 붐이 일었었냐면은 네. 당시에
다보스 포럼에서 예.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당시에 엄청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몇몇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막 서울대학교 박사 이런 분들 인재를 모시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탐방 가서 이분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뭐냐? 예. 사실 그때 그분들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실체는 좀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집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많이 들여놓은 건 인공지능 스피커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집집마다 뭘 부르죠 막. 그렇죠. 클로버 하면서. 예. 근데 예. 대답을 하잖아요. 잘 예. 알아듣지 못했다고. 예.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좀 더 똑똑해지긴 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아직 덜 기술들이. 똑똑해요. 네네네. 저희 집에서는 지니아를 불러야 되는데 저희 맞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진우야라고 불러요. 그래도 대답해요. 네, 맞습니다. 덜 그러니까 똑똑하네요. 기술은 좀 발전해 왔는데 음.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될 길은 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거지만 그들 기업들이 6년, 7년 지났잖아요. 예. 실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산업적으로 지금 형성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들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몇몇 기업들 인공지능 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비용을 투입했던 기업들 나중에 봤더니 네. 살짝 휘청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하. 상장 폐지 직전까지 아, 갔다가 예. 다시 살아났던 기업들이 일부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 기업들의 사업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확실히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그 기업의 어떤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약간씩은 이제 변화는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 부분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이 쉽게 끝날 만한 단순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를 넘어서 어떤 산업 섹터로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수급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계속해서 좀 많이 사다가 어제 보니까는 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지갑을 닫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외국인들도 1월 달에 좀 살 만큼은 산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니까 어제까지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6조 8천 135억 정도 규모로 순매수했고요. 많이 사긴 이게 했네요. 2013년도 9월 달에 7조 6천억을 매수했는데 예. 그 이후로 월간 단위로 볼 때 가장 많이 매수한 거라고 합니다. 2013년 이후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거의 한 10년 만에 월간 단위로 볼 때 가장 많이 매수를 한 거죠.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1월 달에 매수를 많이 했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어느 섹터를 샀냐 봤더니 역시나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었고 배당 이슈가 있었던 은행주들을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도와 매수를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수급을 봤더니 매수는 좀 들어왔어요. 예. 그만큼 제가 볼 땐 어제 그나마 외국인이 플러스로 되어 있었던 것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이제 많이 산 것 같고요. 이 수급이 이제 결국 2월 달에도 이어질 것이냐. 이거의 핵심적 키는 제가 볼 때 환율인 것 같은데요. 네. 환율도 뭐 우리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사실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다라고 지금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방향을 좀 바꾸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의 방향성도 약간은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환율 잘하신다고 하니까. 잘 몰라요. 아니 근데 대표님 저기 아까 어제장 오늘장도 짚었지만 LG 엔솔 말입니다. 네네. 어제 이제 좀 다들 관심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은 나오긴 나왔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게 그것도 그럼 외국인이 좀 담아갔나요? 뭐 외국인이 좀 담은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우리 사주 물량이 네. 풀리는 것 때문에 주가가 뭐 조정이 올 것이다. 분명히 타당한 제가 볼 때는 뭐 논리가 합당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물량이 좀 일부 나온 것 같고요. 그 우리 사주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대체로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네, 예.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거 그냥 청산할 수 있을 때 매도하고 차라리 현금한 다음에 내 계좌로 그냥
이자 비용 없이 매수한다.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렇지. 그런 식의 어떤 매수 때문에 일부 이제 우리사주 물량이 나올 거고 그 이후엔 다시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어제는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외국인이나 좀 기관 쪽에서 담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좀 전화 연결해서 시장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동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 시장 전략 좀 세워봐야 되는데 일단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네, 금일장은 이제 주중에 FOMC 회의와 파웰 의장 연설 전에 풍전등화처럼 불안한 흐름이 전일에 이어서 지속되면서 조정과 하락 분위기가 좀 이어질 듯합니다. 1월 연초부터 연속된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과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상승이 선반영되었던 게 일부는 되돌림을 할 실정으로 좀 보입니다. 예. 자, 어제는 뭐 장이 뭐 한 1% 넘게 빠지다 보니까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다 밀렸습니다만 최근에 대형주들이 좋았거든요. 오늘 우리 저기 이동호 대표님 어떤 쪽으로 좀 주목하고 계신지. 일단은 FOMC 회의 경계감에 예. 대형 주도주가 아직은 좀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고 테마주인 중국 소비 회복주나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데이터 보안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도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중국 소비 회복주와 국내외 화장품 관련주들이 매출 정상화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아이패밀리 SG 등을 관심 두시고 최근 챗 GPT가 시장에서 강한 테마주로 떠오르게 되면서 대기업들도 투자 행보를 보인 데이터 센터와 관련 IT 보안주들도 덩달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S넷이나 라운시큐 중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이제 회의도 있고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는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네, 금일은 전일 국내 증시 하락과 미국 증시 하락으로 추가 하락 출발할 경우에는 오전 내로는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현금이 좀 많지 않은 분들은 다시 현금 유동성을 좀 늘릴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후반에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 연설 확인이나 애플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여전히 좀 하락 변동성을 좀 대비하시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매수 기회를 그때서야 잡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강세 테마인 AI나 로봇, 중국 소비 회복주 등의 순환 강세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현재 0.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445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3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오늘 확정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61억 원, 전년 대비로는 6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매출액은 302조 2,31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로는 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잠시 후 또 기자 연결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호가에서는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 63,2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2%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예상 체결가 50만 9천 원이고 SK하이닉스 0.3% 하락 예상됩니다. 9만 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종목들 지금 보게 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2%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좀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 흐름은 좀 3%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네요. 예상 체결가 99,900원이고 LNF도 오늘 1.9% 약세 예상되고 있죠. 이 가운데 셀트린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HLB가 0.6% 하락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도 3.8%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리노공업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0.5%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7만 1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시간이 10분여가량 남았는데 계속해서 또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요거 조금 더 여쭤보고 이차전지, 싶어요. 예.
이 대표님, 주변에 2차 전지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년 말에 작년 말에 또 다들 낚이셨어요. 그때는 워낙 또 스토리는 좋았거든요. 스토리는 좋았는데, 자, 지금 여기 관세청에서 2차 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 분류 기준을 갖다가 제시한다. 이 뭐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한 내용인가요? 네, 이건 좀 제가 볼 땐 알아두시면 네. 향후 투자할 때 좀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냐면요. 이게 이제 관세청에서 1월 26일 날 2차 전지 산업의 제품군, 소재 부품, 장비를 구분했고 총 274종의 품목 분류 기준을 담은 2차 전지 품목 분류 표준 해석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하겠다라고 이제 보도 기사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도 기사 내용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품목 분류 같은 경우에는 세계 관세기구 회원국들은 국제 협약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제품별로 6자리의 품목 번호, 이제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관세율, 세액 이런 것들이 매겨지게 되는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 관세청 홈페이지에 품목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사실은 데이터 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라고 예, 하는 기업을 예.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은 양극재 수출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니까 그런 것들 수출 이제 네. 수치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 직접 확인을 못한다 하더라도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보도 기사화 이제 하거나 보고서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한 번씩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요 지침서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관세청에서 누리집에 그 이북 형태로 일단 게재를 또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 여기에 품목 그 목차를 좀 보니까 2차 전지의 개요하고 제조 공정의 이해, 그 다음에 어떤 품목의 사례,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하고, 이 지침서를 만들 때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모여가지고 이걸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도 2차 전지 업체들 여러 이제 기업들 탐방 다녔지만 네. 기술적인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아하. 왜 그러냐면 혹시 기술 유출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지는 못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배터리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결국 어떤 산업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추적 관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관세청에서 이렇게 좀 하는 이유가 2차 전지가 우리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죠. 그러다 그러네. 보니까 경쟁력이 이런 있으니까. 것들을 네. 먼저 조금 하는 것 같고, 지금 이미 작년 9월 달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어떤 지침서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자동차도 발간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가에서는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비엠, 뭐 LNF, 에코프로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어제 네. 그 포스코 케미칼이 예. 삼성 SDI로부터 대략 한 40조 정도 되는 양극재를 공급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 호가는 되게 네, 굉장히 그래서 좋아요. 어제 예. 포스코 케미칼은 장중에도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시간에서 이미 상한가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되겠죠. 특히나 에코프로 BM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삼성 SDI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던 주요 밸류체인 예.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에코프로 BM은 경쟁사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이 지금 결국 커지고 있고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소재를 공급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이원화 전략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벤더를 2개, 3개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원가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혹시라도 한 곳에서 뭐 소재를 공급 못 해줄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공시 내용을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이제 시장이 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소재를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 그게 어디가 있을까 했을 때는 네. 포스코 케미칼은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약간 투자가 미진하긴 한데 예. 사실 양극재 업체 중에서 북미 지역의
나가 있는, 그러니까 좀 예. 앞서 나가 있는 예. 기업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에 진출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이때 소재 업체 어디하고 갈 것이냐 했을 때 이미 포스코 케미칼은 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매력적인 업체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이 예. 업체들이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조금 전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처음으로 연간 300조를 돌파했지만 영업이익은 급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70% 가까이 급감했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0조 5천억 원,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7.97%, 영업이익은 68.95%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은 302조 2,31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연간 매출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총 영업이익은 43조 3,766억 원으로 16%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네, 뭐 이미 잠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확정치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업계 안팎에서는 이제 지금 조금 뒤에 열릴 컨퍼런스 콜에 주목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역대 최악의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삼성전자가 감산에 대한 입장 변화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감산과 투자 축소 등 업계 움직임에 동참할지에 따라 수급 개선과 시장 반등 시점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감산을 기정사실로 보고 향후 시장 반등에 긍정적인 관측을 내고 있지만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인위적 감산을 공식화하진 않을 거란 상반된 예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네, 저희 이제 삼성전자 실적 관련 이야기 좀 들어봤고, 자, 그럼 이제 전략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예. 전략이 좋을까요? 사실 뭐 인내 종목이라는 얘기 워낙 많이 들었는데 뭐 실적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제 잠시 후 열릴 뭐 컨퍼런스 콜 여기에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앞서 기자님이 다 설명해 주신 예. 것처럼 뭐 사실 실적은 크게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없었습니다. 이미 네. 잠정 실적은 나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결국 그때만 샀어도 짭짤했죠. 그렇습니다. 그때만 사실 샀었어도 예.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일단 제가 작년 그 연말쯤에서 반도체 그 투자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되나 했을 때 1분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정확하게 월간으로 봤을 때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아.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1월 달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자니 지금 올라온 그 폭이 있어가지고 예, 예.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 정도 좀 약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3월이나 4월 정도에 일단은 한 번 정도 다시 신규 진입이라든지 또는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3월, 4월 달에 일부 좀 주가가 조정이 와서 가격적인 매력이 좀 더 발생되었을 때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쯤 되면은 또 반도체 가격의 어떤 흐름이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2월까지일 겁니다. 일단 가격이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1분기 사실 좀 더 빠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상 봤을 때는 크게 뭐 빠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국 반등 시점을 3분기로 봤을 때는 1분기에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실 분들이라면은 그즈음 투자하자 이런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오늘이 사실 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1월 달에 장이 좋았으면 우리 1월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2월, 3월로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그런 측면에서 뭐 FMC나 실적 이런 걸 떠나서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나 우리 이 대표님의 어떤 전반적인 2월 전망 한번 듣고 개장 상황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수단에서 볼 때는 네. 코스피는 저는 약간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서 저점을 대략 한 2,3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점을. 네, 상단은 지금 이제 고점 라인이었던 한 2,450선이 역시나 상단이 되면서 1월보다는 조금 더 폭이 좁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급격하게 뭔가 조정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설령 급격히 좀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낙폭이 지난
1월 달 저점이었던 2182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지수가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 경험적으로 우리나라 그 증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 이유가 없어도 1년에 서너 번 조정은 온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예. 약간씩 떨어지는 어떤 구간들이 오는데 그 시기가 참 묘하게도 저는 수치로 제가 월간으로 말씀드리면 258, 11월입니다. 258, 11일. 예, 근데 요 시점이 다 뭐냐면은 각 분기의 실적, 연간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월 달에는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이 다 나오면서 연간 실적 집계가 다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즈음 해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전망하는데 그렇게 되면 증권가에서 약간씩 또 컨센서스 조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수가 또 조정 나는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 2월 달에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3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했는데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FOMC 결과에 대한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베이비 스텝이죠. 25bp 인상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오늘 양시장 또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 출발입니다. 2,449포인트, 코스닥 0.4% 떨어집니다. 73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은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만 영업이익이 급감한 모습이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0.3% 올라갑니다. 6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어제부터 해제가 됐는데 어제 주가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은 좀 빠집니다. 0.7% 하락으로 5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5% 떨어집니다. 9만 4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이죠. LG화학이 1% 약세입니다. 삼성 SDI는 0.4% 올라갑니다. 69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는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0.4%, 0.7%까지 떨어지네요. 20만 5,500원이고 카카오가 0.6% 하락합니다. 6만 3,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지금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2% 떨어집니다.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NF도 2.3% 떨어지죠. 이 가운데 셀트리 헬스케어는 보합이고요. 카카오게임즈 0.7% 하락합니다. HLB가 0.4% 떨어지네요. 자, 에코프로도 좀 많이 떨어집니다. 3% 하락입니다. 12만 2,800원이고요. 펄어비스 0.5% 떨어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리노공업 0.6% 하락이고요. JOF 엔터테인먼트도 내림세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주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40조 원 규모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삼성 SDI 내에서는 이제 2026년부터는 점유율이 20% 이상이라고 합니다. 주가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지금 강세입니다. 5.2% 상승 2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과 관련해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지금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종목들은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모 신소재는 0.5% 또 올라가네요.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은 팝니다. 179억 원 매도 우위고 개인이 120억 원, 기관은 7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전기전자입니다. 그 밖에 개인 투자자는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많이 매수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제조업 섹터에서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비금속 광물, 보험, 음식료 섹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5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11억 원, 2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5원 10전 상승한 123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안전자산 손해 현상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래도 환율 쪽 전문가시니까 환율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환율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보시면 좋겠는데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요. 뭐 유로 달러 뭐 통화별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자꾸 다집니다. 다지고 지금 돌아서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 우리 환율도 뭐 한 5원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조금 시장 내에서 그동안에 연준의 피벗 하기 좋은 말로 연준 피벗 기대감으로 네. 달러 약세 배팅이 좀 많이 쌓였는데 이 밀다 잘 안 밀리면 또 그거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환율 부분에서는 지금 조금 이렇게 달러 약세가 약간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느낌이죠. 이 말은 그냥 우리 단순한 그 공식화에 따르면 네네. 증시는 조금 지금 조정 타이밍이다. 조정 이렇게도 타이밍. 볼 수 있는 뭐 그런 외환시장 흐름 같아요. 아, 그리고 외국인 매수는 그리고 약해질 수 있는 금리도 거예요? 안 내리니까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 저 미국채 10년물 3.5%가 중요하다 그랬고 네네. 우리도 국내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그 시장 금리가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금리 하락세가 또 멈추고 달러 약세가 멈췄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자분들로서는 조금 염두에 네. 두셔야 되는 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이제 종목에 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기업 탐방 자주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기업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예. 기업은 이제 핀텔이라고 하는 예, 예. 기업인데요. 핀텔이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이 이제 수급 어떤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가 좀 강한데 이 기업도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심스럽지만 사업 내용이 나름대로 이제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확하게는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이고요. 2022년도 10월 달에 기술 성장 특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이 에이벡스, 프리벡스, 핀텔넷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2018년도에 에이벡스 제품이 처음으로 상용화가 된 솔루션인데요. 이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조달 시장이니까 대부분 국가 기관 중심으로 제품 솔루션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방 시장이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관련 쪽입니다. 영상 분석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영상 분석 솔루션이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정부 중심으로 많이 수요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가장 큰 기술력이 뭐냐면은 경쟁 업체들은 어떤 사진을 또는 영상을 찍고 나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확대했을 경우에는 픽셀이 이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차량을 딱 찍었을 때 기존의 제품들은 그 차량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트럭 한 대다 이 정도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동사의 제품은 트럭 한 대의 번호판, 그다음에 주변 환경, 뭐 지나가는 차량, 뭐 신호등 다양한 어떤 분석이 가능하니까 정보 제공이 좀 더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사 대비 동사의 제품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워낙에 좋아서 이걸 가져다가 지금 국책 과제 또는 기술 과제 이런 것들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쓰임새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차세 솔루션인 핀텔넷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네. 이게 올해 2023년도에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방식의 영상 분석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이제 구축 형태가 많은데 이 제품은 이제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클라우드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제품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 현대건설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습니다. 더 H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솔루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올해는 매출 5억으로 시작을 하는데 5년 지난 2027년 정도 됐을 때는
매출액이 250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은 최근에 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소 이런 데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관측을 하고 이제 뭔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고요. 지하 주차장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예방해 줄 수 있는 곳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솔루션 도입하는 거 사실 큰 돈도 아니에요. 하지만 동사같이 영세한 솔루션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매출이라서 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올해 연간 실적이 매출액이 320억이고 영업이 흑자 지금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 건설 쪽 이런 쪽 네네. 들어가다 보니까 실적도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뭐 지금 뭐 지수는 이렇게 개장초 그냥 약보합 정도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 지금 막 외국인도 팔고 예. 있고요. 막 지수 얘기는 하기 싫네요, 막. 저 외국인 팔고 개인 사니까 딱 이런 흐름이 그동안 나옵니다. 외국인이 끌어올렸던 네, 장이죠. 그러니까 그래 조금 알아서 빠지겠죠. 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딱 그거에 한 2,150 조금 더 넉넉하게 2,200에서 2,500 사이, 그죠? 맞습니다. 네, 뭐 한 300포인트에서 좀 이렇게 상단 쪽에 왔다 싶으면 또 좀 털어내고 맞습니다. 저 하단 쪽에 왔다 싶으면 좀 담고 그렇게 세월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 탐방 AS 종목 중에 네네. 오늘 AS 하시겠다고 가져오신 제가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건데 대주전자재료 네네. 이거 소위 말하는 그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텐베그 종목 아닙니까? 10배 났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라오고 예, 있는데 좀 더 전 갈 여지가 있다고 아. 보고 있고. 갈 여지가 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렸을 때는 실리콘 응급제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 네. 지금은 이 2차 전지 배터리 기술이 양극재 쪽에서는 웬만큼 기술 개발할 것들은 다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음극재 쪽인데 원래 음극재가 소재가 흑연이 이제 메인인데 네. 여기 조금씩 실리콘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없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량 양산은 더 힘들다. 동사 같은 경우에 사실 대량 양산이 지금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지금 공장을 더 늘리겠다라고 공시를 또 하나 했습니다. 1월 26일 날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는데 268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새만금 지구 산업단지에 이제 생산 부지를 확보한다라고 공시한 겁니다. 이거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들이고요. 이제 자금을 납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캐파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22년도가 지금 3,000톤 정도 캐파인데요. 네. 24년도 1만 톤, 최대 2030년 갔을 때 8만 톤까지 대량 양산이 가능한 게 대주전자재료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그 실적 발표하고 지난 주말이죠. 실적 발표하고 공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회사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겠다고 지금 공장을 짓겠다고 생산하겠다라고 공시한 내용인데 생산 계획을 보니까 24년도에 450톤, 2030년 갔을 때 연 2만 5천 톤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사실 이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자금 여력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할 수 있는 능력치는 대주전자재료가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만큼 예. 이 기술이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리콘제 시장에서는 대주전자재료가 탑픽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은 시장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보니까 좀 교육주가 많이 올라가요. IB 네네. 기명이 11% 올라가고 뭐 YBM넷, 비상교육 이런 종목들이 7%, 6% 강세고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AI 관련주는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육주가 또 올라가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일단 교육주들이 올라올 때는 정부 정책이나 예. 중국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게 교육 온라인 쪽 네, 교육이라서 찾아봤는데 특별히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국회라든지 또는 예. 정부 쪽에서 뭔가 정책이 나와서 올라가는 이슈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지금 특징 섹터로 하나 꼽아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네.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이슈는 한번 됐습니다만은
지금 여당 쪽에서 이걸 입법화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원격으로요. 네네. 예. 그동안 반대했던 게 어디냐면 대한의사협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의사협회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필요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써봤더니 좋다라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된 비대면 진료 관련된 것들이 입법화되는 것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지금 야당 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추진했던 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잘 합의가 되면은 올해 안쪽으로 지금 보니까 무언가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테마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정책이나 입법화에 의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 되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특정 기업을 좀 꼽아드리면 비트컴퓨터가 일단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왜 앞서 있냐면은 이 기업이 벌써 20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원래 이런 종목들이 좀 맞습니다. 대표적이잖아요. 이 예. 기업들이 다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데 비트컴퓨터가 그나마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입법화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터질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비트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비트컴퓨터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인성정보도 사실 사업을 하는데 예. 미국 쪽에서 많이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비트컴퓨터이고 유비케어나 이지케어도 또 분명히 봐야 됩니다. 네네. 이 기업들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예. 네. 아까 교육주 설명하시는 거 듣던 중에 얼핏 떠오른 뉴스 하나가 며칠 전에 이제 월간으로 신생아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대요. 아, 예. 출산율이 굉장히 예. 저조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서울에 멀쩡한 데서 고등학교가 막 폐교되고 이래요. 맞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주식도 주식이지만 애들 낳아야 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네네. 아유 참 걱정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정민혜 그 표정이 왜 그러신가 했네. 약간 그랬죠. 좀 안 좋았죠. 예,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 좋을까요? 지금 진짜 저희 금마무리. 네. 사실 지금 이제 시장 지수가 다 내려오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2월달에 혹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조정이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시기적으로 조정이 왔는데 이게 건전한 조정이라는 네, 거예요. 결코 나쁜 건 예. 아니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자금이 있는데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올라 있으면 다시 그래, 부담이에요. 예, 그러면은 예. 좀 내려왔을 때 사야 되니까 그렇죠. 매수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